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지금 나왔습니다. 추미애 측근 소환, 칼을 먼저 뽑은 윤석열 총장. 네,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검찰과의 전쟁을 속도내고 있는 추미애 장관입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어제 검찰은 법무부도 모르게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전격적으로 소환했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당한 소신을 지켜드리겠다. 윤석열 총장의 어제 말이었는데요. 자,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법무부도 정말 모르게 검찰이 전격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소환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진우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전에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일 때 그때 대표실 부실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울산시당의 그 사무처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 대해서는 꽤 잘 아는 분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송철호 시장에 대한 이제 선거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만나서 이제 우리 청와대에 있는 이 비서관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연결시켜주긴 한 거죠. 이게 이제 2017년 10월 달에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럼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를 연결고리를 한 사람이 바로 정진우 부실장이다라는 걸 밝혀내고 예. 2일날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검찰은 뭐 이게 사실은 수사 일정에 따라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미애 장관이 아시겠지만 2일날 공식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임명된 그날 이제 예를 들어서 정진우 씨를 소환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뭔가 검찰이 추 장관을 겨냥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예. 검찰 입장은 이렇게 빨리 추 장관이 임명될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사 일정에 따라서 이미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추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거네요. 구자영 차장. 그러니까 네. 소환된 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은 네.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인사를 연결고리로 만들어준 이 사람이다. 네.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철호 시장 만들기를 위해서 청와대와 이 당이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당과 청와대 또 이 송철호 후보를 연결시켜준 이 매개고리가 당시 추미애 당대표의 부실장 아니었느냐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이 당사자를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당에서는요, 이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인사와의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생긴 이 정황을 집요하게 캐묻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때 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0년 직인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당대표로서 단독 공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임명 당일날 부실장님이 검찰 조사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추미애 대표는 저거에 대해서는 일단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개 의혹과 관련해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임종석 실장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과 그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1일 날에는 지금 비서실의 부실장인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만났고 그 일주일 후쯤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직접 설명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설명이라는 게 아래 세 번째 줄에 있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지시를 해서 임동호 교체와 관련해서 당의 지시를 해서 당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저는 좀 의문인 게 그럼 왜 당 안에서 당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를 왜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가서 부탁을 했을까? 청와대에 가서요. 네, 청와대에 가서 그거는
애초에 송철호 후보를 출마하게 하고 전격적으로 밀어줘서 당선까지 어떻게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밀어주려고 했던 청와대가 그 당의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비서실도 움직여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또 뭐 당하고도 좀 잘 소통이 되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민주당 내에서 중앙당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지를 지금 부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또 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비서실의 부실장 정도가 움직인 거 그거는 조금 저도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말씀은 그러면 좀 더 무게감 있는 이 보좌진이 나섰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당에서는 그 정도 급수가 나서야지 더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 부실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드러난 게 부실장인 거지. 정말 움직인 사람은 더 윗선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와대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사람이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당대표의 비서실의 부실장 정도? 저는 급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재봉 교수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선거개 의혹과 관련해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울산 한 지인이 울산 지역 현안 논의하고 싶으니까 청와대 연결해달라고 해서 소개했을 뿐이다. 그냥 지역 민원 협조 차원이다. 추미애 장관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진우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울산시에도 시당에서도 근무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아는 사람이 본인이 또 당에 근무할 때 당 연구소에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장모 행정관 그 행정관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청와대 근무한 행정관과도 예전에 근무를 했었고 또 이제 울산시에서 요청한 사람과도 예전에 근무를 했으니 아는 사람이 서로 소개해달라고 해서 지역 민원 협조 차원에서 소개해 준 것뿐이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추미애 그 당시에 대표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은 만남만 연결해주고 본인은 빠져나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장 차장,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민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청와대 관계자 이 지역에서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 일인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진우 부실장의 경우에는 그 당뇨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004년 총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에 출마했던 이 부산 북 강서 을에 출마했던 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원조 친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친노와 친문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뭐 직급은 비서실장이 아니고 비서실 뭐 부실장이지만 오랜 그 이 연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청와대 당을 얼마든지 그 이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울산 지역에서 지역 현안을 좀 청와대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부탁을 받고 아마 아는 사람을 이 소개해줬을 개연성은 충분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 송철호 시장 단독 공천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부실장이 그 단독 공천을 행사하기에는 뭐 그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리고 당이라는 것이 공조직이기 때문에 특정한 몇몇 사람이 어떤 뭐 전략 공천을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최고 의결 기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이제 저런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의 여론을 청와대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당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저 부실장이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아가서 공천 과정에도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아직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면 정말 또 추미애 장관도 뭐 그게 뭐 참고인 신문이든 뭐든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정진우 부실장하고 연결고리는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정진우 이 부실장의 한 행동 자체는 아마 추미애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추미애 대표와 관련된 건 뭐냐면 이제 전략 공천을 할 때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당시 아시겠지만 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추미애 당시 대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좀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대통령한테도 많이 또 이야기도 하기도,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과연 추미애 대표가 했겠는가, 아니면 다른 라인을 통해서 뭔가 실수가 이야기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검찰 입장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도 조사를 했는데 또 추미애 장관을 만약에 어떤 식이든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장관을 뭔가 좀 흠집내기 위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인상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추미애 대표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진웅 부실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뭐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거나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일에 측근이 소환이 됐기 때문에 여러 뒷말들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